반갑습니다. 후은 시스템즈 양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자에 나왔었던 ITQ 기출문제 A형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사년도 4번의 두 번째, 세 번째 값에 2000을 더하여 표시하시오. 미드 함수 쓰고 D1709 이렇게 돼 있으면 2017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어렵진 않네요. 일단 4번들을 보니까요. T193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글자 1, 세 번째 글자 9. 그래서 19년, 2019년이죠. 2014년, 2019년, 2007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드 함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미드 괄호 열고 4번에 있는 콤마 몇 번째 글자부터? 두 번째 글자부터 몇 개의 글자를? 두 개의 글자를 갖고 올 거죠. 여기다가 세 개까지 갖고 오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인수는 몇 개의 글자를 가져올 건지 글자의 개수를 넣어 주시는 거고 몇 번째 글자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개의 글자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체육인들 끌었을 때 이제 답으로 나오는 이 수들이 두 개의 글자를 잘 갖고 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결과값에다가 2000을 더해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플러스해서 2000을 더해 주셨을 때 결과값이 2019, 뭐 2007 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하죠?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담당 지역 4번의 첫 번째 값이 B면 부산, D면 대구, G면 광주, 그 외에는 서울로 표시하시오. 이 문제에서는 이제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쓰랬는데 left 함수를 먼저 써서 4번의 첫 번째 값의 글자를 갖고 오는 그 작업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if 함수는 항상 나오면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부산, 두 번째 대구, 세 번째 광주, 네 번째 서울 이렇게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라면 if 함수를 하나 뺀 만큼 즉 3개의 if 함수를 쓰셔야지 이 4개의 경우의 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4번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작업 먼저 할게요. left 괄호 열고 4번에 있는 콤마 왼쪽에서부터 몇 개의 글자? 한 개의 글자만 갖고 오면 돼요. 제일 첫 번째 거니까. 채우기들 끌어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잘 나왔네요. 이제 if 함수를 써볼게요. if 괄호 열고 left로 가져와진 이 문자가 뭐와 같다면 첫 번째 B와 같다면 그랬어요. B와 같다면 자 B에 제가 큰 따옴표를 앞뒤에 다 썼죠. 예, 문자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 그래서 B를 레프트로 가져와진 것과 비교를 한 거예요. 맞았으면 콤마 큰 따옴표로 부산 그랬어요. 부산. 자, 두 번째 if 함수를 쓸 건데요. 부산이 아닐 때 대구, 광주, 서울 아직 3가지가 남았으니까 if 함수를 더 써줘야 돼요. 이때 편리하게 앞부분에 있는 썼던 이 조건 부분 if 함수를 다 포함한 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쓰자 그랬어요. 자, B를 대신해서 뭐가 들어가야죠? 이번엔 D면 그랬어요. D. D라면 D랑 비교해서 맞았으면 콤마 큰 따옴표 대구 콤마 아직 광주, 서울 2가지가 남았죠? 다시 if 또 써서 이번엔
G랑 비교해야겠네요. G랑 비교했을 때 맞았으면 광주. 자, 이제 마지막 서울 하나 남았죠? 마지막은 그냥 콤마 큰 따옴표 서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괄호 닫기 할 때는 if 함수를 몇 번 썼는지 생각하시고 그만큼 괄호 닫으시면 돼요. if 함수 3번 열었으니까 괄호 닫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잘 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네, 많이 어렵진 않죠. if 함수는 항상 경우의 수만 잘 따져보시고 경우의 수의 개수만큼의 마이너스 하나 했을 때 나오는 값, 즉 4개니까 빼기 하나 해서 3 나왔으면 if 함수를 3번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계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 3팀 인원수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랬습니다. 디카운트 함수, AND 연산자, 예를 들어서 1명 이렇게.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디카운터,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를 다 불럭정해 주세요. 콤마 필드 어디서 영업 3팀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부서 필드에서. 그렇죠? 콤마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부서명이 부서가 영업 3팀인 거 이렇게 불럭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결과값에 AND 연산자를 써서 명을 붙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산자 AND 써서 명, 함수와 이렇게 문자가 연결될 때는 연산자 AND를 쓰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심화 좀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 3팀 연봉 평균이라고 했어요. 정의된 이름 부서를 이용하여 SUMIF, COUNT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이제 비틀어 놓은 문제죠. 에버리지나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또 에버리지 if나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합계를 구해야 될 거고요. 그 합계를 개수만큼으로 COUNTIF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주시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영업 3팀의 연봉의 총 합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SUMIF 함수는 이제 앞에 했었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전체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전체 범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어디를 검사할 건지 범위를 지정하시게 돼 있어요. 영업 3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이만큼의 범위죠. 요만큼 범위에서 콤마 뭐인 거? 영업 3팀인 거. 영업 3팀을 조건을 쓰실 때 이렇게 영업 3팀 있는 걸 찍어줘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영업 3팀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올바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부서들 중에서 영업 3팀인 거를 찾을 건데 그것에 대한 썸은 어디서 할 것이냐면 연봉에서 합계를 낼 거예요. 연봉에서. 그러면 여기 영업 3팀에 해당하는 요거, 영업 3팀에 해당하는 요거 이렇게 값을 각각 더해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할 거니까, 즉 영업 3팀이 2개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개수를 2개를 연산을 해서 나누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sumif 뒤에 나누기 명령 내려서 countIF 괄호 열고 검사할 범위 콤마 큰 따옴표로 영업 3팀의 개수를 가져와라, 이렇게. 그럼 이 뒷부분의 이 결과값은 2가 되겠죠. 앞에 썸으로 영업 3팀의 총 합계를 구했으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평균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썸도 이용해서 총 합계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countIF로 역시 개수도 셀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난이도로 따지면 약간 어려운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익히신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번 문제 볼까요? 비교적 쉬운 문제 나왔네요. 최대 담당 업체 수, 맥스 함수 그랬어요. 담당 업체 수는 여기에 써져 있네요. 얘네들 중에서 최고값인 23이라는 숫자가 결과값으로 나와줘야 돼요. 맥스 괄호 열고 담당 업체 수의 범위를 블록 정해서 괄호 닫기만 하시면 바로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담당 업체 수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에 대한 담당 업체 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 나왔네요. 자, 매번 나오는 VLOOKUP 함수입니다. 앞부분에 문제에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어떤 이름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담당 업체 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미정이라고 선택을 해놨다면 김미정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결과값 담당 업체 수 16이 결과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VLOOKUP. 자, 첫 번째 찾을 값입니다. 얘를 가지고 찾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콤마. 자, 이제 얘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서 찾죠. 그리고 결과값은 어디서 갖고 와요? 담당 업체 수니까 여기까지 블록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VLOOKUP은 찾을 값이 왼쪽에 존재할 수 있게끔 범위를 시작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콤마 열번호예요. VLOOKUP 버티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째의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다. 마지막으로 옵션 값은 일치하는 값 0 쓰시면 되겠죠. 근사지 값일 때는 0 아닌 숫자 또는 2를 많이 쓰죠. 네, 이렇게 해서 걸어 닫고 엔터 치시면 결과값을 갖고 옵니다. 주민형일 때 8, 나무진일 때 12, 최지선일 때 15. 잘 나와주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꼭.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매출액이 6만 이하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랑, 그리고 굵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죠. 매출액이 6만 이하인 이하, 이게 중요하죠. 이하. 자, 이상일 때는 크거나 같다, 이하일 때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를 써주셔야 되겠죠. 이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자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행 전체에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갈 경우의 수를 가진 곳들이 어딘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가능성을 가진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입니다. B 5번부터 J 12번까지가 전부 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블럭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고
상단에 있는 메뉴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새 규칙 선택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스타일을 결정하겠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자, 수식은 뭘로 시작하죠? 는으로 시작하죠. 는으로. 매출액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매출액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G5번 셀이라고 들어갔는데 달러 표시가 두 개 다 있는 거 보니까 절대 참조죠.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F4번을 두 번 눌러 주시면 달러 표시가 G 앞에만 붙고 O 앞에는 달러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합 참조로 바꿔 주신 다음에 검사를 하셔야지 하나씩 다 검사가 돼 줍니다. 자, 이것이 이하다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6만보다.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서식을 어떻게 줄 건지. 글꼴은 파랑에 굵게 그랬어요. 글꼴색 파랑. 마우스 갖다 대면 색깔 나오죠? 네.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조건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풀이가 이제 다 함수 풀이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몇 가지를 이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했었던 함수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요 3번 문제에 있었던 디카운터 함수예요. 디카운터. 그냥 카운트 함수도 아니고 디카운트 함수도 아니고 뒤에 a가 붙었어요. 이 함수에 덧붙여서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영업 3팀의 인원수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요. 자,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디카운터 함수는 a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수를 셀 수 없죠. 0명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영업 3팀에 써져 있는 이 부서 필드가 문자로 써져 있어요. 문자로.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문자열의 개수를 셀 때는 함수에 카운터 함수 뒤에 a를 붙여서 연산을 해줘야지만 개수를 셉니다. 선생님, 그러면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문자가 아닌 숫자일 경우에는 a를 안 붙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담당 업체 수가 숫자로 써져 있잖아요. 이런 숫자 부분에서 개수를 세라 명령을 내릴 때는 a를 붙이지 않아도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업 3팀 연봉 평균 이 부분인데요. 이 14번 셀 요거. 이 함수는 지금 문제에서 sumif하고 countIf를 사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영업 3팀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함수를 더 쉬운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무슨 함수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D average 함수를 쓰면 더 편하겠죠.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 콤마, 어디서 평균을 낼 건지, 연봉에서 평균을 낼 거다, 콤마, 마지막으로 뭐가 뭐인 부서가 영업 3팀인 거.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낼 수가 있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서명이 영업 3팀이라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D average를 쓸 수가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 범위를 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조건 범위를 어딘가에 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바깥에서 여기를 쓰지 않고 바깥에서 이용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혁이라는 사람이 영업 3팀이지만 나중에 영업 2팀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문서를 고쳐 쓰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평균들은 뭘로 바뀌어요? 그쵸. 영업 2팀의 연봉의 평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른 함수들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건 범위를 바깥에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오늘 함수 풀이 어떠셨어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내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지 실무에 써먹을 수 있고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